중국이 자본 섞인 소속사 출신의 아이돌로 철저한 한국식 훈련을 받아 스타로 한참 떠오르다가 순간의 욕심으로 한국을 배신하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기어들어와 이제는 뻔뻔하게 복귀한다는 미녀 아이돌 하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국에서 연예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 공분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SNS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같은 그룹 출신과 좀비라는 제목의 이름으로 앨범을 내고 좀비처럼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 꼭 한국 욕하고 중국으로 날아갔다가 망한 연예인들은 하나같이 다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 안달이 난 걸까요? 한국에서 인기를 얻자마자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중국으로 도망가며 은혜를 원수로 갚았지만 그녀가 생각한 미래는 상상과 달랐거든요. 중국에선 한국 출신이라며 산업 스파이 취급했고 한국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빼돌리는 목적으로만 이용당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처음 데뷔할 때 한국 팬들의 따뜻한 사랑과 인간적인 대우, 그리고 마지막 남은 연예인 생활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정이 있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며 오열하는 상황이죠. 이런 그녀의 처세에 대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걸그룹 에버글로우의 멤버 왕일원의 중국 연예계 도전의 실패와 한국 복귀 후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의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위에와 인터가 키운 에버글로우의 비주얼 센터였던 왕일원은 눈부신 미모로 데뷔 전부터 엄청난 화제를 모았습니다. 센스 넘치는 팬서비스와 애교 많은 행동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는 데뷔 전에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48에도 출연했습니다. 시작 전부터 미야와키 사쿠라, 장원영, 김민주 등과 함께 비주얼로 이미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요.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센터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따뜻한 사랑에 왕일원은 은혜를 원수로 갚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녀는 중국행 전부터 논란이 매우 많은 멤버였습니다. 팬들과의 팬미팅에서 뜬금없이 나는 누구보다 조국을 사랑하고 나는 내가 중국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나는 될 수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한국에서 우리 중국 문화를 선전하려 애쓰고 있다. 나는 어디에서나 중국어로 말하고 싶지만 회사에서 주의를 주고 있다 라고 말하며 팬카페 아이디 프로필 사진을 중국 국기로 교체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급발진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개념 없이 중국 사랑을 드러냈던 왕일원은 결국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사랑해준 한국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거부한 것인데요. 작년 1월 한국에서 열린 에버글로우 팬사인회에 참석한 왕일원은 다른 한국인 멤버와 달리 혼자서 주먹을 감싸쥐는 중국식 인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속국이었던 한국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에 웨이보의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은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며 왕일원, 중국인은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해시태그를 쏟아냈으며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까지 영문 기사를 통해 그녀의 행동에 매우 큰 호응을 보냈죠. 이쯤 되니 그녀의 중국 사랑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했던 한국 팬들도 화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왕일원은 한국 팬들에게 사과는커녕 한국인들이 별것도 아닌 걸로 나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며 돌연 중국행을 택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중국행으로 남은 한국인 멤버들도 피해를 입어야만 했고요. 소속자는 부랴부랴 왕일원은 2월 말까지 학업상의 이유로 중국에 다녀온다. 가족들과 잠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라는 성명을 냈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공부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중국으로 떠난 왕일원에게 핑크빛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녀가 맞닥뜨린 현실은 기대와는 180도 다른 지옥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막상 왕일원이 중국으로 돌아가자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건 바로 때맞춰 더욱 강화된 중국 내의 한알령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문화적으로 한국의 속국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은 영화와 드라마, 가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 콘텐츠에서 한국적인 색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중국인들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한국에서 온 연예인들을 모두 퇴출시키라는 시진핑의 명령 때문이었죠. 독재국가인 중국에서 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왕일원은 졸지에 한국문을 먹은 배신자 취급을 받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미 한국에다가는 중국행을 발표했고 자신을 사랑해준 팬들을 등지고 중국으로 돌아왔더니 펼쳐진 광경에 왕일원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그녀가 굳게 믿고 있던 중국 소속사조차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일원을 도구로 취급하기에 급급했는데요. 수년간 그녀가 한국에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배운 트레이닝 방식을 중국 기획사들이 탐낸 것이죠. 왕일원으로부터 한국 아이돌 육성 노하우를 훔치기 위해 산업 스파이 역할을 강요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회사의 기대와 달리 한국을 떠난 그녀에게는 가수 육성을 지도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왕일원의 쓰임이 없다는 판단이 들자 그녀는 점점 더 중국 내에서 입지를 잃어갑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자 왕일원은 다른 나라 연예계를 기웃거려보기도 했지만 해외 팬들도 이미 한국 걸그룹이라는 프리미엄을 잃어버린 그녀에게 별다른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중국으로 떠난 뒤에 그녀가 한국에서 한국의 순국선열에게 격려를 하거나 절을 한 영상들이 밝혀지면서 중국 내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당연히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고 왕일원과 중국 회사는 외국의 사회사가 큰 실수를 했다면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공산당 차원의 처벌도 받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왕일원은 중국에서도 선택적 애국심이라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중국만 가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악재가 계속 터진 왕일원은 중국행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녀를 힘들게 했는데요. 자유로운 한국 사회 분위기에 익숙해져 버린 왕일원은 강압적이고 경직된 중국 사회 분위기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중국 여성처럼 조신하지 못하다. 한국에서 살아봤다고 잘난 척하지 마라 라며 그녀를 헐뜯기 바빠졌습니다. 결국 홀로 남겨진 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그녀는 개인 방송을 통해 나도 중국인들에게 속은 피해자다. 한국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을 빼돌리고 싶어서 나를 불렀을 뿐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라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단물만 쏙 빼놓고 중국으로 돌아간 가수는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중국 출신 아이돌들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국내 무대에서 모두 자취를 감추는데요. 호기롭게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중 한국이 그립다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글들을 올리는 이들이 많죠. 왕일원 역시 뜬금없이 2년 전 이맘때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한국 팬들의 믿음을 보란듯 배신하고 돌연 중국행을 택했는데요. 한국 내 인기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작은 주목을 받자 그것이 전부 자신의 인기라 착각하고 돈 한 번 제대로 벌겠다며 이런 이기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활발히 활동 중이던 한참 중국 런해버리자 팬들은 엄청난 배신감과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랬던 그녀가 지난 1년간 중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나도 중국에게 당한 피해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다라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발언을 하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할까요? 한두 번 속을 수는 있지만 3번 속으면 우리 잘못 아닐까요? 아무리 중국산 돈이 탐난다고 해도 여러 번 속으면서 피해보는 것은 우리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과 비로소 꽃피우게 된 우리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노하우일 겁니다. 왜 꼭 그 나라 출신 멤버만 사고를 치는 걸까요? 왜 한국에서 인기를 끈 그 나라 아이돌은 팬들에게 상처를 주고 팀 사기를 저하시키며 심지어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걸까요? 앞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기획사들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한국의 그 나라 출신 후배 아이돌 멤버들이 선배들의 실패담을 반면교사로 삼아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길 바랄 뿐입니다. 다행히 요즘은 중국 국적의 아이돌을 공장처럼 찍어내던 그 소속사가 주춤하며 이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 것 같지만요. 이제 K-팝은 단순히 가요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장르를 뜻하게 됐습니다. 해외 각국의 메인 차트에서 K-팝 분류를 찾아보기 쉬워졌고 K-팝이 해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모습도 이제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됐으며 여러 나라에서 자국 음악보다 K-팝이 차트에 더 많이 분포하고 더 많이 듣는 일도 흔하게 됐습니다. 초미녀 센터 아이돌로 등장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가 한국에 돌아와 활동하기 시작했으니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함을 보여주길 기대할 뿐입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사과를 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동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각성하는 계기가 되길 응원하는 마음 보내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